고기냐, 채소냐, 생존을 건 선택으로 나오는데 마치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에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이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해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셔도 유방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호르몬성 음식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암은 계속 림프를 타고 또 신생혈관을 타고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인을 제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을 하실 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암 환자들의 구호라고 할 만큼 뉴 스타트 들어보셨어요? 뉴 스타트.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N-E-W, new, 앞 첫 글자 N-E-W, 뭐죠? new. 그 다음에 sunrise의 S, temperance 절제 T, air의 A, rest의 R, trust의 T 합치면 start. 무슨 얘기죠? 새 출발. 이제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많이 놀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시려면 새 출발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8가지 조건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이 뉴스타트 운동으로 건강이 회복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에는요, 뉴트리션 첫 번째 영양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의 몸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셨을 때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뉴트리션, 영양이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에서 근본적인 치유를 한 사람들을 보면 오늘 이 지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을 핵심적으로 녹여놓은 것처럼 그들의 식단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다시는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첫째는 그들의 식단에 음식의 개혁이 있다는 거예요. 식단의 개혁. 다시 말하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예,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같은 산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이런 고지방, 예, 이런 고콜레스테롤 음식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벼운 감기에서 또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암까지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모든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환경 호르몬이 많은 수은, 납,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과 또 각종 그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은 뭐 음식이나 공기나 물이나 운동, 햇빛, 휴식과 수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소셜 웰빙,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 이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데 굉장히 주요한 요인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 건강을 회복하시려면 이 모든 8가지 지표가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그 생활 습관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시려면 첫째,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 가운데 특별히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버드 연구에서 봤더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루 종일 거의 운동하다시피 해서 면역력을 림프구 쑥쑥, 면역력 쑥쑥 올리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식단은 그대로 개선이 없이 운동만 시킨 분들과 또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식만 하신 분들을 두 그룹을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어떤 그룹이 이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몸의 변화가 훨씬 더 있었을까요? 음식만 그 건강식을 하신 분,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아니면 예, 음식은 그대로 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면서 예, 그 뭡니까 이렇게 운동만 하신 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그룹에 더 효과적으로 이 암이 제어가 되고 동면 상태로 더 빨리 들어갔을까요? 오,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시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싱에 막 올인을 하시는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이 세포의 독소를, 세포 독소를 만드는 모든 잘못되어 있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개선하실 때는 상당히 대사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메타볼릭 신드롬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피에 있음이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피가 맑아져야 되는데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산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드시면서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피가 맑아지려면 가장 좋은 혈액 정화제는 물이에요. 모든 암, 특별히 유방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유하고 뭐 요플레, 요거트, 탄산음료는 많이 드시는데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하고 찌개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피를 빨리 맑게 하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올리시려면 적어도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드셔야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신장이 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사구체가 10%에서 20%밖에 기능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대인들이 지금요 신장의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신장에서 지금 여과 기능을 다 잃어버리셔서 왜? 물을 안 드시니까. 예. 카페인 음료도 커피도 많이 드시고 차도 많이 드시고 뭐 레몬즙도 드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혈액을 정화시키는 물을 안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가 걸쭉해져서 신장의 사구체가 디스펑션이 와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고 피를 맑게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혈액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혈액 정화제이고 햇빛을 쏘여주지 않으면 불면증이 와요. 예, 밤에 낮 동안 햇빛을 보면서 세로토닌을 받아둬야 그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이 밤에 잘 주무실 수가 있는데 낮에 여러분들이 햇빛을 안 보고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계속 식사하고 누워 계시고 점심 드시고 또 누워 계시고 예, 이러시면 낮 동안 햇볕을 받아두지 않으면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안 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비타민 D를 통해서 햇빛이 흡수가 돼야 면역력이 쑥쑥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새 여러분 너무 좋죠. 산에 가시면서 햇빛 보고 운동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피부에 그냥 비타민 D가 막 스며들어가지고 햇빛을 통해서 이 여러분 몸에 지금 비타민 D와 이게 쫙쫙 흡수가 되니까 뼈도 튼튼해져 예, 뇌혈관도 튼튼해져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회복이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제 조금 지나면 췌장에 과부하가 오고 예, 자꾸 과부하가 오는 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분들 보면 한자로 암은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뭐다? 암이다. 그래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뭐 여기 불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톨릭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무신교도 있고 다양하신데 특별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걸 보는데 다니엘이 왜 하루 3번 기도를 했냐면 식사하기 전에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예, WHO의 건강의 정의 보면 physical well-being,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mental well-being도 중요하고 social well-being도 중요하고 그래야 spiritual well-being,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따르는 분들이 음식에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무엇에도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요새 이제 공기 때문에 시골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보면 다 자연인으로 시골로 가기만 해도 특별한 방법 없이도 저희 같은 뭐 대체의학이나 또는 기능의학이나 또는 이런 예방의학적인 처치를 안 하시고 시골에만 가도 산에서 나무에서 그리고 공기에서 나오는 이 피톤치드, 세균을 죽인다는 뜻의 피톤치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 호르몬에 찌든 도시의 생활보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 하늘마을의 이 자연스러운 공기가 여러분을 치료하는데 폐활량을 산소 포화도를 올려줘서 굉장히 빠른 회복을 도울 수가 있고 일주일 내내 요새 저도 좀 걱정이 돼요. 거의 잠을 못 자고 내리 일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제 과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라도 쉼이 있는 게 예,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trust in God.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신뢰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을 신뢰하시든 또는 부처님을 신뢰하시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치료에 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 8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건강에는 뭐가 전부다? 굉장히 중요하게 치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여러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뉴스타트의 8가지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뉴트리션, 이 영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리 터너 박사의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 또 2부에서는 암 그들은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책에서 보시면 근본적으로 이제 암이 더 이상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이제 가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늘마을 다녀가신 분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10년, 20년 다 지금 이제 재발 전이 없이 건강하신 분들 소식을 듣는가 하면 가끔은 재발됐다는 전이 됐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영양요법은 잘 따라 하시는데 해독을 균형지게 잘 못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독과 영양의 밸런스를 깨지지 않도록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올라가면 오늘 3부에서 배우시겠지만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올라가면 여러분 염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해요.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또 암으로 재발이 되거나 신생혈관을 타고 암이 다시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암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경각심을 주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암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질병 없이 살려면 뉴스타트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레디컬 미션 근본적인 치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짚고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암을 없애는 음식 A급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암을 만드는 음식, 그리고 암을 계속 재발시키고 전이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희한하게 엄마가 유방암이면 딸도 유방암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아빠가 간암이면 또 둘째 아들이 또 간암으로, 셋째 아들이 간암으로 오는 케이스들을 제가 30년 동안 참 많이 봤어요. 이상하죠? 암은 유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들이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올까요? 그들의 먹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거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급, B급, C급 음식이 있는데 특별히 유방암에서 이제 유방을 절제하거나 수술을 하실 때 보면 림프가 피부 밑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림프로 전이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유방 절제하시고 림프로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폐로 타고 유방이 폐에 있어서 폐로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뼈로 항암 방사선을 하시면서 재발 전이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좋은 음식은 림프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혈액, 혈관, 림프를 계속적으로 자체 셀프 클리닝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A급 음식입니다. 셀프 클리닝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청정 음식인데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 오이, 샐러리 등등의 채소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스스로 셀프 작용을 해요. 자정작용을. 그래서 혈관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막힌 혈관과 림프를 청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 여기 보시는 과일과 채소가 A급으로 암을 없애는데 최고로 좋은 음식이라면 건강한 몸을 악화시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 아시죠? 홍반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 류마티즘이나 여러 가지 자가면역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글루텐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명 지난 시간에 우리 셀리악병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밀가루 음식, 빵이나 흰빵, 흰 밀가루, 그리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가 빵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도 문제가 되지만 흰 빵을 즐겨 드시는 분들, 빵에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가 다 들어있어서 이런 포화지방이 암을 만들기도 하고 건강한 몸을 악화시키는 B급 음식이라면 C급은 여기 온갖 종류의 패스트푸드가 다 있어요. 햄버거부터 햄버거 패티에 0157균을 유발한 많은 염증을 유발하는 균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기생충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더럽히는 오염시키고 이 암을 계속적으로 재발시키고 전이시키는 데 기여하는 트랜스 지방을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이런 아픈 몸을 더 악화시켜서 암을 재발시키는 C급 음식들. 그래서 요새 참 안타깝게도 우리 엄마 세대들도 지금 여기 50대에서 70대 많은 암 환자들이 계시지만 요새 20대 30대가 유방암 심지어 이 중풍이 20대 30대에 뇌경색 뇌졸중기로 오시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들이 이제 잘못되는 생활 식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몸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한번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육식은 어떻게 몸을 파괴할까요? 자,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 계란과 같은 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파괴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특별히 모든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밤에 치킨들, 치맥들을 요새 너무들 즐겨 하시는데 고기, 생선의 메티오닌, 고기에 있는 IGF-1, 요게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 넘버 1,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 예, 그리고 이 우유에는 카소몰핀과 같은 이 마약성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우유는 소에게 필요한 음식이지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암 전문가들이 왓더 헬스 다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유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특별히 카소몰핀과 우리 아이들이 집집마다 알러지 이 반응이 있는 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유죠. 예, 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이게 그 세균성 비염이 있는 분들 보면 다 이 우유가 가장 큰 원인이고 특별히 요새 젊은 세대들이 여성분들 20대 30대에 갑상선 그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비롯한 이 갑상선의 디스펑션이 있어서 이제 갑상선을 절제하고 신지로이드를 계속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노만 커즌 박사님의 책으로 공부하셨죠. 예, 갑상선암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우유다. 우유. 그리고 소아당뇨병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우유라는 거. 우리 공부하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또 요플레, 요거트, 야구르트가 같은 그런 모든 우유 유제품들이 바로 모든 동물성 식품에 해당이 되고 이런 동물성 음식을 과다하게 드실 때 여러분의 이 림프 시스템이 막히면서 비만, 살이 찌고 이 비만은요 내 몸에 독소가 있다는 그냥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만과 통증, 질병 그리고 사망이 순서대로 플래카드를 펄럭이면서 여러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죠? 네. 자, 여기 맥거번 리포트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75년에서 77년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지 S. 맥거번 상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특별히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암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그런 미국의 노력하에 통칭 맥거번 리포트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맥거번 리포트에서 여기 Dietary Goals for the US, 미국에서 이 식단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그 발표문에 보면 이 리포트에서 미국인의 잘못된 식생활에 대해서 많은 만성질환은 주로 무엇을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 또, 예, 대사성 질환 또, 예,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암, 예, 다 만성질환이에요. 이 만성질환은 주로 육식을 중심으로 하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식원병, 이게 뭐예요? 뭐가 원인이다? 음식이 원인인 병을 식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앓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은요, 여러분의 식단에서 콜레스테롤 음식만 제한하면 없어지는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식원병, 음식이 원인인 병이 바로 식원병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그 다음에 고혈당, 그리고 모든 암들,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예, 그 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은 더더욱이 식원병으로 약을 먹어서는 낫는데요, 낫지 않는데요? 여기 나아요? 해보니까 낫지 않고 대량의 지방이 범인이고 우리 콜테일 에세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 우리 여사님 그 미국에서 제가 콜테일 에세스틴 박사의 강의를 했더니 예, 미국에서 만나고 오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설탕 1분의 면역력을 7.5배나 떨어뜨리는 그래서 식사 다 개선하셨는데 식후에 달달이 계속 디저트를 계속 즐기시는 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소금 그리고 심장병, 암, 뇌졸중 등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과 직결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것도 질병이 어떤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긴다? 식사나 영양의 잘못된 섭취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알린 첫 문헌이자 현대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의 단서가 되는 핵심 키가 바로 맥거번 리포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여기 보니까 어떤 균 때문에 생긴대요?
물론 기생충이나 각종 300종이 넘는 기생충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사실은 하늘마을에서 수술실은 어디라고요? 지금 우리 식당에 선생님들 지금 오셨는데 하늘마을의 수술실은 어디냐면 하늘마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수술실은 어디냐면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훌륭한 의과대학인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과가 생겼는데 뭘까요?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 바로 생활 습관을 고쳐서 여러분의 모든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핵심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뭐 담석이 많다고 담낭 잘라내고 자 오늘 병이 왜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플라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60은 어떻게 몸을 파괴시키는가를 봤는데 몸을 살리는 게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채식은 어떻게 몸을 살리나 한번 볼까요? 나는 첫 번째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게 지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첫 번째 책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미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에서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가 가장 큰 원인이다?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가 가장 큰 원인이다? 동물성 식품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질병의 법칙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요 잘못된 4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TV만 딱 틀면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 잘못된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자, 첫째, 매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좀 들어보시고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 음식에 대한 이제 잘못된 4가지 고정관념이 뭔가 좀 볼게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백질 1번, 2번 지방질, 3번 탄수화물, 4번 섬유질. 자, 여러분들도 이 식단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다 웃고만 계시면 어때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도 자꾸 단백질을 줘야 되겠죠? 계란도 자꾸 하루에 2개씩 먹이고 고기 반찬도 자꾸 먹여서 뼈도 튼튼하게 하고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 넘버 1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콜린 캠벨 교수가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가장 고민한 게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 것인가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가 못해서 현대인들이 2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서 늘 단백질을 최우선으로 해요. 근데 812를 기억하세요. 80% 뭐? 단백질이죠? 뭐예요? 천연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껍질이 도정되지 않은 풀푸드. 그러니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 아니라 통밀이나 현미나 이런 IP6가 풍부한 피트산염. 이런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몇 프로예요? 80%고. 그러니까 자꾸 탄수화물 하면 여러분은 정제 탄수화물을 생각해요. 가짜 탄수화물. 피자, 핫도그 뭐 이런. 아닙니다. 진짜 탄수화물을 얘기해요. 10%는요. 10% 단백질. 나머지 10%는 이 법칙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 가족 집집마다 암이 있는 분들 보면 이 단백질 신화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TV 보면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단백질 신화에 많이 젖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음식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 넘버 1이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he Health 다큐의 행동대장 가스 데이빗 박사가 단백질 신화에서 깨어나야 된다. 3대가 의사 집안인 가스 데이빗 박사조차도 매일 환자들 보고 저녁 때 운동 헬스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닭가슴살 6개씩을 꼭 먹었더니 온 몸이 종합병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신화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2번째, 그렇다면 그 단백질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고기가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3번째, 꼭 칼슘이 부족해서 뭐 골다공증이다, 골다공증이다, 또는 뭐 이제 오스테오폴로시스, 뭐 본 네크레스 뼈에 뼈가 약하다, 골 연화증 뭐 이러면 다 뭐 하냐면 우유부터 드실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칼슘과 인산의 균형이 안 맞아서 칼슘이 빠져나가는데도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더 이 구멍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 네 번째,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우유가 뼈를 메꿔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몸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실 때는 이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 콜린 캠벨 교수가 그리고 콜테 에세스틴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라고 하는 책 보셨어요? 지방이 범인. 제 강의를 통해서만 들으셨습니까? 왜 콜린 캠벨 교수나 콜테 에세스틴 박사나 뭐 가스 데이빗 박사나 많은 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메카티 박사도 논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여러분 식단에서 무엇을 없애세요? 무엇을? 후라이팬을 없애세요? 그럼 킴 윌리엄스 박사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본 의사와 다른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들은 두 가지 부류를 얘기했죠. 그래서 채식을 하는 의사와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 말씀하셨는데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방이 범인이다. 여러분의 몸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을 일으킨 범인이 지방이고 또 콜레스테롤의 범인이다. 자, 그러면 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살인자고 범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은 어떤 종류의 사망 원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때 사람들을 죽어 나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래요. 자, 이 살인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모든 콜레스테롤은 여기 보니까 동물성 식품인데, 자 보세요. 콜레스테롤은 간과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세포에서 생산이 되는데 자연 상태의 어떤 식물성 식품에도 콜레스테롤은 없어요. 그래서 식물성 시기에는 에르고스테롤은 있을지언정 콜레스테롤은 없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간과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세포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 이유는 반드시 음식 속에 있는 동물성 식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기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죠? 물론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전 고기 안 먹는데 계란은 꼭 2개씩 먹어요. 이러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 고기는 안 먹는데 생선은 꼭 먹어요. 저 고기 안 먹는데 오리고기만 먹어요. 하시면서 오리발들을 내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음식 속의 동물성 식품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버드에서 모든 병의 기전에서 시작이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5단계 해독하면서도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림프로 유방에서 타고 계시는 분들, 전이 되거나 또는 암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분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내추럴 메더신에서 앨런 게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와 담석의 수치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막 이상한 세포 돌연변인 줄 아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사실 콜레스테롤과 지방덩어리가 이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면 막 이상한 세포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늘 우리가 먹은 음식 가운데 있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성 식품을 줄이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근데 여기 안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준다. 그건 중성지방 지수가 안 떨어진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대사순환이 원활해야 되는데 모든 장기에 독소가 지금 꽉 축적이 돼 있어서 대장에 용종이 많거나 또는 신장에 키드니스톤 결석들이 많거나 또는 간의 담낭에 담석들이 많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석회화 돼서 칼시노마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의 기능이 디스펑션이 돼서 제대로 기능 부전이 오니까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살이 막 여기저기 찌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지방 덩어리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보카도에도 지방이 많아요? 아보카도에 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견과류에는요. 식물성 기름에 콜레스테롤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식물성 식품에게는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르고스테롤은 있어도 콜레스테롤은 없어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에게 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과 동물의 세포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물성 세포에도 음식에도 콜레스테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혼동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지방은 포화지방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에서 나옵니다. 콜레스테롤도 질병의 주범이지만 더 큰 범인은 누가 범인이다?
그래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주로 동물성 음식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범은 누구냐면 지방이라는 거예요. 지방이 뭔지 아시죠? 돼지고기에 붙어 있는 삼겹살에 붙어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방이죠.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에 있는 기름들, 생선을 이제 있는 기름들, 이 IGF-1과 메티오닌과 같은 이런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지방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화 지방과 심장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암은요, 여러분들 유방암, 난소암, 폐암, 뭐 폐선암, 뭐 아주 다양한 지금 이 질병으로 여기 환자들 계시는데 사실 모든 병은 혈관병이고요. 혈관을 폐색시키는 주범은 바로 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방이 범인이다.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협심증, 심근경색증, 유방암, 폐암 다 지방이 범인일까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포화지방과 심장병은 무슨 관계일까? 1년에 1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데요. 하루에 2,500여 명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자,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불과 하루에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이? 100명이요? 1년에 몇 명이요? 100만 명이 1년에 사망하는데 하루에 2,500여 명이 사망한다고요. 자,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불과 하루에 심장병으로 사망을 해요. 왜 심장병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또는 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면서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원인이. 누가 범인이에요? 지방이. 자, 그러면 자, 왜 그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할 만큼 심장 질환이 오는가? 심장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혀요. 뭘로? 삼겹살 기름, 돼지고기 기름, 또 우유, 카제인 단백질,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서 삼겹살 구워 먹고 후라이팬 닦으려고 보면 어때요? 뜨거운 물에 퐁퐁 아무리 풀어도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 즉시로 여러분의 이 혈관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니까 이 끈적끈적한 데다가 온갖 세포 독소가 달라붙어요.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신장에 있는 키드니 스톤들, 결석들, 간에 담당에 있는 때들, 담석들, 플라그가 점점 칼시피케이션, 석회화되면서 칼시노마가 된 애들이 쫙 달라붙어서 그러면 이제 혈관벽이 기름으로 점점 좁아져요. 심장에 산소가 잘 펌핑을 해줘서 좌심실도 펌핑을 잘하고 우심실도 펌핑을 잘해야 되는데 어때요? 심장혈관에 기름으로 다 혈관벽이 좁아져 있으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으로 피를 펌핑을 해서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스트로크가 와요. 심장이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면 응급실 구급차 타고 실려가서 이제 전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햄버거 패티 안에 있는 그 지방들 기름기가 자글자글한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이제 서점에서 콜린 캠벨 교수의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을 완전히 건강하게 만든 4권의 책이 있어요. 딘 오니시 박사의 책과 콜린 캠벨 교수의 책이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 그 지방이 그 클린턴 대통령의 막힌 심장을 뚫는 트랩펑이 무언가 봤더니 바로 저지방 채식으로 원 다이어트로 이 병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심장혈관이 뻥뻥 뚫리는 것처럼. 그래서 심장의 트랩펑으로 뚫어야 되는데 심장혈관이 오고 이 뇌졸중도 뇌의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뇌 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혈액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도너스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막 창자처럼 다 얽혀 있습니까? 이러면 혈관이 지금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장혈관하고 뇌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점점 기름으로 막혀서 생선 기름으로, 고기 기름으로, 닭고기 기름으로 혈관벽이 점점 좁아져서 심장에 산소를 보낼 수가 없어요. 펌핑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스트로크가 와서 심장마비가 오고 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로 피를 보내지 못하면 뇌에 심장마비가 생기는 게 뭐예요? 뇌졸중 중풍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누가 범인이었어요? 돼지고기 기름, 소고기 기름, 닭고기 기름, 오리고기 기름 그리고 뭡니까?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학창 시절엔 치즈를 정말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라면에 치즈를 녹여서 먹을 만큼. 그래서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 혈액 응고가 참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모든 혈관 질환이 막히는 가장 큰 주범이 누군지를 지금 이제 지방이 계속 범인인데 자
여기 보세요. 모든 병은 유방암도, 난소암도, 자궁암도, 전립선암도, 폐암도 혈관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뭐냐? 예, 혈관이 어떻게 뭐 때문에 막혀요? 점점 이렇게 좁아지거나 점점 이렇게 막혀옵니까? 지방이 어떻게 막아요? 자,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뭐 때문이래요? 플라그 때문이래요. 자, 양치질 안 하면 치아에 뭐가 껴요? 때. 치아의 때를 뭐라 그래요? 치태라고 하죠. 치태를 영어로 플라그라고 하죠. 플라그를 계속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잇몸 질환, 그 치아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죠. 치석이 점점 잇몸을 내려앉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포 독소가 많은 젖산이나 피로불산 수치가 높은 음식물 독소, 특별히 동물성 음식에는 예, 단백질과 지방, 이런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플라그가 잘 생성돼요. 자, 플라그가 뭔가 보세요. 쉽게 말하면 때인데 이게 여러분의 모든 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팔에 때 있으면 때를 자르시겠어요? 제가 요새 자주 하는 예화예요. 팔에 때가 있으면 팔을 자르시겠어요? 때를 미시겠어요? 유방에 때 있는데 때 안 밀고 다 자르셨네? 절제하셨네요? 예, 폐에 때 있는데 예, 때 안 미시고 다 절제하셨네? 예, 자, 보세요. 플라그는 때예요. 쉽게 말하면 몸의 셀프 클리닝, 자체 정화작용으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두꺼워진 끈끈하고 투명한 혈관 내막으로 혈관을 막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혈관에 때가 껴서 붙어버린 물질들이 심혈관 시스템에 장애물이 돼서 부담을 주게 되면 림프 시스템에 씻지를 못해요. 정화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림프 시스템이 왜 림프로 다 전이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그 림프를 같이 잘라요. 그러니까 림프가 있어요.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박멸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몸의 파수대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동물성 음식을 계속 드시면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끈적끈적해서 혈관에 때가 껴서 이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되면서 칼시피케이션, 석회화, 칼슘화되다가 칼시노마가 된 게 영어로 암이 캔서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사모님들, 영어로 암이 캔서도 있지만 칼시노마. 예, 칼시피케이션, 석회화되고 칼슘화되다가 예, 석회화된 돌덩어리가 칼시노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유방암도 난소암도 자궁암도. 그래서 먹는 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 동물성 음식을 안 드신다고 해서 암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체 정화작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디스펑션으로 신장도 결석이 많아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사구체가 10% 25%밖에 기능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간에도 담낭에도 담석이 꽉 차 있어서 예, 계속 피로도를 느끼고 젖산 피로불산 독소가 또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암 전문가들이 5단계 해독으로 계속 여러분의 몸에 플라그가 생기지 않도록,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이 주의하라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면 혈관이 왜 막히는데 심장질환의 원인도 뇌경색, 중풍의 원인도 다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질환이 막힌 게 원인이고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도 부위만 다를 뿐이지 다 여러분의 유방이 폐색되어 있고 대장이 폐색되어 있어서 대장암이 되는데 뭐 때문이냐면 플라그, 쉽게 말하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때가 많이 생기는 그런 동물성 음식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드시니까 점점 때가 석회화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음식물 독소, 젖산 피로불산과 함께 대장의 용종이, 또 온갖 대장과 장기에 있는 기생충이, 신장의 결석이, 간의 담낭의 담석이, 그리고 마침내는 림프, 혈액, 혈관에 완전히 독소가 꽉 차게 되면 이제 림프에 이제 부종이 오게 돼요. 이거는 빨리 림프 청소하라는, 혈관 청소하라는 사인이에요. 예,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왜 혈관이 막히느냐,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고, 원인은 플라그, 때 때문인데 플라그는 뭔가 보니까 혈관에 때가 껴서 지방하고 침착된 게 플라그다. 그래서 원인은 플라그를 만드는 게 누구냐면 누가? 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예, 이런 호르몬성 음식이 여러분의 호르몬성 암을 유발했다. 자, 많은 연구 결과를 봤더니 유방암의 범인도 지방, 신장암의 범인도 지방,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범인도 지방, 담석의 범인도 지방.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에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 많은 논문들을 볼 수가 있고,
자, 특별히 동맥경화되는 것도 왜 동맥이 굳어가요? 혈관이. 지방이 축적돼서. 그래서 심장병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수치의 높고 낮음이 심장병을 예상하는 지표로 삼기에 충분한데 자 여기 마크 소렌선 박사가 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심장병은 왜 심장에 스트로크가 오고 뇌혈관에 스트로크가 오는가? 동물성 지방과 포화 지방의 섭취가 불러오는 불필요한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심장 전문의들이 문을 닫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환자들에게 동물성 음식만 제공하지 않으면 심장 질환으로 스트로크가 올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아주 천천히 온몸을 장악해요. 심장병은 예측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고 완전히 치유 가능합니다. 완전히 불필요한 질병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매년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나 바이패스 시술에 의해서 약 120달러가 소비되는데 이 시술은 사실은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시면 점점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스텐트에 자꾸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바이패스 심장 우회로 수술해 놓으니까 정상적으로 펌핑을 해줘야 되는 게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이 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저희는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게 모든 약은 독약이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약이래요. 항생제가 우리나라만큼 항생제가 많이 판매되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 keep in mind. 자, 명심하셔야 되는데 뭐를?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자, 하버드에서 모든 병의 시작은 뭐부터? 고지혈증을 주의하세요. 고콜레스테롤증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증은 왜 걸려요?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니까. 그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자, 동물성 식품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방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 좀 한번 보세요. 1988년 10월 영양과 건강에 대한 공중위생국의 보고서 미국을 아주 들었다 놨다는 들썩들썩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핵폭탄이 나와요.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지방은 핵폭탄을 투하한 것처럼 지금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당장 어떻게 하고? 스탑! 멈추세요! 뭐를?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당장 멈추시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과 뿌리식물을 드세요. 라고 지금 이 10월 달에 미국을 들썩들썩한 신문 보도에서 나왔는데 자, 무려 250개도 아니고 2,500여 개의 논문 검토 결과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동물성 식품 업계가 범죄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저만 혼자 떠들고 있나 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시네. 예. 2,500여 개의 논문. 저도 지금 수많은 논문을 보면서 제가 지금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는데 2,500개의 논문 검토 결과 미국 최고 의사들은 동물성 식품 업계가 범죄 집단이 아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1등급 우유 드세요. 1등급 계란 드세요. 하시면 여러분은 상당히 많이 현혹이 되는데 예, 동물성 식품 업계가 범죄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심장협회, 미국 국립암연구소, 미국 암학회 연구 결과 동물성 식품은 모든 현대인의 건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먹는 것과 이게 이성이 따로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요새 대장암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도 지금 대장암 어느 분이 예약을 하고 가셨는데 자, 육식이 대장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동물성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대장암의 그 위험도가 리스크가 850%예요. 대장암이 왜 생기냐면 섬유질이 없어서 대장폐색이 오죠. 그래서 개실염, 충수염, 맹장염, 대장암의 원인 다 뭐냐면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에 여기 동물성 음식을 즐겨 드시면 거기 결절들이 생기면서 예, 거기에 이제 대장폐색이 오겠죠.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대장암에 더욱 잘 걸리는데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률이 2배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8.5배입니다. 최근의 논문을 보면 자, 당신이 뒤로 돌아서서 데이터를 확인한다면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할 붉은색의 고기는 무엇에 가깝다? 무엇에 가깝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 드셔야 될 붉은색의 고기는 몇 포인트? 0포인트에 가까운데 집에 가시면 또 잊어버리시죠. 자, 이건 하버드 연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윌터 월렛 박사가 여러분이 뒤로 돌아서서 데이터를 확인한다면 킴 윌리엄스 박사가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킴 윌리엄스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통계 데이터를 읽어봤다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한할 거라는 거예요. 논문을 읽어본 의사와 채식하는 의사 두 부류밖에 분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한다면, 논문을 읽어본다면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할 붉은색 고기 포인트는 0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버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실 때 건강식을 하셔서 더 이상 몸이 악화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5단계 해독의 첫 번째 해독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대장. 자, 왜냐면 대장이 막히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대장 청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장을 청소하는 음식은 모든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장폐색부터 그래서 뚫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공통점 보면 막스거슨 박사가 한 관장으로 장 청소. 이게 왜 필수적으로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대장 폐색부터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장을 해서 매일 세수하고 목욕을 하면서 왜 장 청소는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못 하실까요? 장이 썩어서 부패돼서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대장암을 유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 폐색부터 뚫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가득한 동물성 식품에는 대장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장암 환자들, 암 환자들 공통점은 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보거나 이틀에 한 번 모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건강한 저지방 채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변을 하루에 3번, 4번. 근데 변을 동물성을 많이 드시는데도 하루 3번, 4번 드시는 분들은 지방에 의해서 그냥 밀려 나가는 것 뿐이지 너무 과식하셔서. 그래서 변을 보면 냄새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썩는 내 막 아주 지금 막 장청소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변을 보면 막 아주 계란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변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시죠? 어때요? 변 냄새가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나요? 그게 여러분 몸에 쌓여있는 젖산 피루부산 같은 세포 독소들이에요. 그래서 대변에서 냄새가 없어야 되고 소변도 대변도 둥둥 떠야 됩니다. 가라앉지 않고. 젖산 피루부산이 많은 독소가 많은 대변일수록 가라앉아요. 그래서 하버드의 짐 메이어 박사가 그랬던가요? 건강한 호프만 박사가 건강한 배변의 조건 3가지, 변이 둥둥 떠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장을 하시면서 막 하얀 점액질이 막 다 껴가지고 나오죠. 이런 점막에 오래 붙어있는 독소들.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가득한 동물성 식품에는 대장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이 생기죠. 또 대장을 막히게 하고 독성을 뿜어대는 성분밖에 없고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 채소, 통곡물은 대장암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최고의 치료제인데요. 자, 유방암 발생률을 좀 포인트를 봤더니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1000포인트나 돼요. 1000%나. 채소를 많이 먹는 여성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특별히 유방암, 난수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 전립선암에 많이 발병이 되죠.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다큐를 좀 볼게요. So it's not like decades down the road, eating unhealthy, obesity damage. No, we're talking damage right then and there, within minutes of it going into our mouth. Many people are given the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when it's not true Alzheimer's at all. The vast majority of people suffer dementia due to their tiny blood vessels in their brain clogging up and their nerve cells being shortchanged with oxygenated blood. And guess where that blood vessel dementia comes from? Those little tiny arteries are clogging up from that steady stream of fat, cholesterol, etc. It's really quite clear from the standpoint of cancer and the standpoint of cardiovascular disease that animal protein plays an enormous role. The problem with animal-based diet, its contribution to heart disease is huge and it is pervasive. All this expensive imaging, procedures, bypasses, medication, none of which has one solitary single thing to do:
with the causation of the illness. So you die of a completely benign foodborne illness that never had its causation treated. When we eat these kind of dead meat bacteria toxins, within minutes, you get this burst of inflammation within your system such that you basically paralyze your arteries. You get this stiffening of the arteries, their inability to relax normally in half. So it's not like decades down the road eating unhealthy, there'll be some damage. No, we're talking damage right then and there within minutes of it going into our mouth. Many people are given the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when it's not true Alzheimer's at all. The vast majority of people suffer dementia due to their tiny blood vessels in their brain clogging up and their nerve cells being shortchanged of oxygenated blood. And guess where that blood vessel dementia comes from? Those little tiny arteries are clogging up from that steady stream of fat, cholesterol, etc. It's really quite clear from the standpoint of cancer and the standpoint of cardiovascular disease that animal protein plays an enormous role. 정밀 영상 촬영, CT, MRI 등등 각종 의료 절차와 심장 우회술, 약물요법 등은 모두 심장병의 발생 원인과는 관련이 없고 원인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 곱게 키운 질병은 그대로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수술하고 항암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놔비두고 수술과 항암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으면 병이 났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온몸의 세포 독소는 그대로 있는데 뇌혈관에도 심장에도 뇌혈관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하고 심장혈관에도 대장에도 간에도 담낭에도 담석, 결석,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한데도 원인은 전혀 고치지 않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켈리터너 박사가 레디칼 리미션, 급진적인 완화,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맥을 좀 제대로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전혀 원인은 고치지 않은 채 증세만 억제시키는데 급급해 있다는 거예요. 수술했으면 유방암에서 낫는 줄 아세요, 다. 근데 다 2년, 3년 되면 재발돼서 전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뭐 수술하고 여기 와서 5단계 해독하고 나면 다 낫는 줄 아세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재발되고 전이 된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전혀 고치지 않고 하시는 거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정말 명백합니다. 암의 관점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차원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메카티 박사가 논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무엇을 먹지 말아가 되어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이 암 전문가들이 킴 윌리엄스 박사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리뷰를 좀 하면서 갑니다.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지금 저처럼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세요. TV에 방송 강사로 많이 나오시는데, 자, 죽은 고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독소를 섭취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돼지나 소를 이렇게 죽이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 죽은 뒤부터 식료품점 가기까지 세균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죽은 색깔로 변해야 되는데 왜 그대로 분홍색으로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드시는 음식이 나는 단순한 소비자에 그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톨스토이의 아버지의 생애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고모가 맨날 고기 안 준다고 툴툴거렸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고모를 초대한 다음에 살아있는 닭을 그대로 칼하고 같이 줬더니 그제서야 내가 먹는 고기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닭고기 어떻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죠. 저쪽에 이 닭을 죽이는 데서 죽여가지고 씻어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동물들을 살해하는 살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세요. 죽은 고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독소를 섭취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염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해요. 염증이 연쇄적으로가 뭔지 아시죠? 연달아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체 내에서 동맥을 딱 마비시켜요.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혈관이. 동맥이 이렇게 뻣뻣해지면 이게 동맥경화죠. 동맥이 경화가 뭐예요? 굳는다. 굳을 경자잖아요. 동맥이 뻣뻣하게 굳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완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로운 동물성 음식을 먹어서 수십 년 뒤에 피해 입는 게 아니라 피해는 당장 여기저기서 입에 들어가서 몇 분 안에 여러분 몸에 세균이 바글바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즐겨 드시는 분들 보면 온 혈관에 독소가 꽉 차 있고 각종 세균과 기생충과 바이러스균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지? 하신단 말이에요. 왜 걸렸을까요?
저를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쳐다보시는데. 자, 예. 미셸 크레이퍼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데 알츠하이머가 진짜 알츠하이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물론 진짜 알츠하이머도 있는데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가운데 이 뇌병변 가운데 뇌혈관이 막히는 주된 원인이 사실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기생충에 의해서도 이 뇌혈관이 많이 막히고요. B 컴플렉스가 부족해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이 동물성 음식을 제한해 준 다음에 B 컴플렉스를 공급해 주니까 알츠하이머 증세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치매를 앓는 사람 대다수는 두뇌 혈관이 치매가 왜 앓는데요? 여기 보니까 신장 결석, 요로 결석도 신장에 요로관이 막히는 원인이 결석 담석도 플라그 때문에 시작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뇌도 이게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다 뭐 때문이다? 뇌 혈관이 뻥 뚫려서예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러신지 집중도를 못 하시고 끄떡끄떡은 하시는데 자, 두뇌 혈관이 왜 막힐까요? 두뇌 혈관이 막혀서. 예, 치매가 왜 걸릴까요? 치매가.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다 왜? 두뇌 혈관이 막혀서. 왜 막혔을까요? 예,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암이 왜 걸렸어요? 모리사 게이츠 박사가?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암이에요. 왜 산소가 안 들어가요? 예, 다 세포에 혈관이 다 막혔어요. 뭘로?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그러면서도 수술하고 와서 계속 닭고기 드시고 소고기 드시고 또 항암하고 와서 또 닭고기 드시고 소고기 드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두뇌 혈관이 막혔는데도 아직도 닭고기 드시고 그러니까 이 뇌종양은 계속 점점 뇌혈관이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혈액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유해균이 빠져야 유익균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유해균이 기생충이 바글바글 뇌혈관에 있는데 유해균은 가만히 놔두고 유익균이 흡수되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앓는 사람은 대다수는 두뇌 혈관이 막혀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혈액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그마한 동맥이 서서히 막혀요. 오늘은 돼지고기, 내일은 닭고기, 모레는 계란.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계속 뇌혈관이 막혀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급된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에 호르몬성 암엔 유방암에 노출이 되고 난소암에 노출이 되고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병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자꾸 암이 이상한 세포 돌연변인 줄 아시는데 암 별거 아니에요. 하늘마을에 오셔서요. 1년 동안만 건강식 제대로 하시면 이거 암 싹 없어져야 돼요. 뇌종양도 싹 없어져야 돼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